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미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에도 나섰는데요. 자,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공식화도 있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국빈 방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초사이언 헤어스타일이 항상 트레이드마크신데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솟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 이제 항소 같은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네. 항소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정상회담에서의 그 의미와 또 핵심 포인트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세 가지로 이야기 됩니다. 안경미. 박경미 아니고 안경미입니다. 왜? 안은 안보.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실 우선순위는 안보였습니다. 네. 물론 뭐 2차 전지 또 방산, 또 원전 이야기하면서 이방원 이야기 나왔죠. 네. 반도체 이야기도 나왔고.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미국은 혈맹이죠. 이 혈명, 이른바 철맹입니다. 철의 동맹.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인데 이번 이 미국에서의 이 안보 관련 내용은 강해진 핵우산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이 증명하는 자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죠. 네. 새 핵 협의 그룹입니다. 이 NCG, 네,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만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가 이 뉴클리어 핵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원해왔던 것은 한반도 내에 핵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국식 핵 공유의 주장이었거든요. 나토는 뭐냐? 나토의 경우에도 이 31개 나토 국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이 국가들에서 5개 국가에는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5개 국가에는 미국의 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옮길 때는 이 동맹국가의 수송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데 대한 결정, 핵폭탄을 투하하는 결정,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나토식보다도 진전된 면도 있어요. 왜? 네. 핵은 배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은 핵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더 많은 예비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까지 이야기가 되냐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을 말살시켜버리겠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투에 바로 투입이 돼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미국 전력이 병력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야기는 뭐냐? 북한이 핵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미국의 핵으로 북한을 전멸시켜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상당히 강해진 핵 우산이고 이것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대로 입증이 됐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또 투자자 관점이잖아요. 안보만 보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은 또 살짝 미안해요. 한국은 핵 좀 배치해줘. 네. 94년 전처럼 미군 부대라도 핵 전술핵 배치해줘. 전술핵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잖아요. 전략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탄도 소형화해야 되고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고 연료도 고체 연료에서 ICBM에 탑재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송기로도 옮길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물론 이제 방산도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는 원전이죠. 왜? 우리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술핵이든 재배치를 하면 NPT 핵확산 방지 협정에도 문제가 됩니다. 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규정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얻어냈는데 미국이 살짝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부분. 아이고 좀 안지 좀 그만 걸어요. 우리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KPS가 좀 잘 돼야죠. 또 체코, 폴란드 진출해야 되죠. 중동에 제대로 진출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살짝 미안해. 네.
이러면 우리가 가져올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발표할까요? 발표 안 하죠. 이런 건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워싱턴 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발표는 안보는 안보대로 우리가 얻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안보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도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고 우리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얻어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창설 공표가 되면서 보다 진일보된 더 강해진 안보 공조에 대한 부분들을 얻어냈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네. 도전 공식화를 네, 했습니다. 시기가 좀 겹쳤는데요.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도 금상첨화다. 왜냐하면은 네. 아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실제 이 로즈 가든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 이제 소인수 회의와 단독 정상회담 또 학대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로즈 가든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기자가 물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니 뭐 좀 여러 가지 대선 도전 재도전하는 거 재선 도전하는 거 좀 불리한 점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이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로 치면은 이제 농담이 이런 거죠. 나이야 가라. 나이가 뭔 상관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다, 네. 근데 이제 80살입니다. 80살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까지 마치고 임기를 건네면 86세가 돼요. 네. 그런데 왜 지금 발표를 했을까? 자, 미국이 국빈 방문을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의 이 바이든 정부의 국빈 방문국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인도는 하반기입니다. 예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러시아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운 남자. 트럼프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국을 지금 방문해서 한덕수 이 총리도 만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만났죠. 유력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 누굽니까? 한국을 방문했다니까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 정작 한국의 바이든 대통령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디센티스 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한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도 관계가 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믿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질 바이든 역사, 질 바이든 네. 박사죠. 박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진다. 그러니까 기술 동맹, 가치 동맹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꼬여 있고 풀어야 되는 IRA 관련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재선에 대한 공식화, 도전에 대한 공식화를 함으로써 국내의 지지층에 대한 의식을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를 더 혜택을 주는 거,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물이라기보다는 청구서가 한국에 날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좀 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에 조지아주 투자한다니까 이 엄지척 따봉을 했어요. 네. 오, 넘버원 이러면 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표시를 한 거는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도 한국에 투자해야 돼요. 왜? 미국에만 투자할 때가 있는 것이 한국도 굉장히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상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여론을 볼 때는 당장은 뭔가 한국에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협력이 잘 안 되면 재선에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 내년이니까 내년 11월에 대선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뭔가 꺼내놓을 한국에 대한 선물은 당장 드러내놓는다 아니면 물밑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다. 물밑에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번 어떻게 보면은 방미 중에는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경제 안보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IRA와 엮이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풀어질지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두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밑이지, 물밑입니다. 네. 이건 겉으로 안 드러나요. 네. 여러분들이 외교를 아셔야 됩니다. 외교는 이거 지금 일본 눈치도 봐야 되죠. 미국이 독일 눈치도 봐야 되는데, 한국만 너무 예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빈으로까지도 초대해서 이러면은 다른 동맹 국가에서 왜 한국만 예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권자들도 상원 하원에서도 지금 공화당에서도 와 한국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볼멘 소리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렇죠. 물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셨어야 돼요. 사우스 론에서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 북빈 방문의 첫 번째 행사에서 자 미국 인사들에 대한 소개를 하죠.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보다도 더 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환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키 작은 거인, 키 작은 여성 거인 누굽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당히 한국에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이 IRA법 세부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재무부에서 나왔죠. 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봐.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주 신호를 격하게 줍시다. 네네. 토니 블링컨 헬로 정도만 하고 지나는데 네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아이고 오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환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왜 중요하냐? 제가 바로 이야기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넷플릭스도 있고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미국 방문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호 투자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왜? 이걸 드러나게 속 보이면서 한국을 예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걸 저는 지난주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네. 누굴 만났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만납니다. 네. 자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신문에서 매일경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보도를 하냐? 기가 팩토리 선정이 끝났다. 그런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 기가가 네. 10억입니다. 기가 팩토리, 테슬라 만드는 공장이죠. 기가 팩토리 공장, 해외 공장 선정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스페이스 X 그러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네. 자, 위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투자자 관점이 봐야 되는 건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 고다드 나사 센터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죠. 네. 항공 우주 항공 쪽으로 여러분들이 섹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일론 머스크와 계속 협력 관계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금 방미 일정이 더 남아있지만 더 추가적인 투자 유치 머스크가 또 전화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가 팩토리가 유치되면 좋은데 설사 유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 센터를 또 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 쪽으로. 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투자에 대한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저희도 속보로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테슬라에서는 기가팩토리 관련된 뭐 후보지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된 적은 없어요. 그쪽 공식 발표가 없었다는 점 우리 말씀을 다시 매경이 드립니다. 항상 신뢰 있는 보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다음 질문입니다. 예. 콘텐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넷플릭스에서 테드 서렌도스 CEO와 만난 자리에서 예. CEO가 3조 3천억 원 한국 K 콘텐츠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K 콘텐츠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를 유치를 한 것인데요. 콘텐츠 관련돼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 엔터주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엔터주요. 지금 중동과 미국은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킨 메이커가 세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지금 뭐 더 글로리, 그다음에 킨 메이커가 그러니까 지금 테드 서렌도스 회장 같은 경우 공동 대표예요.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네. 앞으로 우리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JYP도 그렇고 JYP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아이돌 그룹을 곧 론칭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큐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YG 엔터나
또는 하이브에 비해서 좀 덜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더 높은 쪽을 엔터 쪽으로 이번에 투자도 그렇고 중동 쪽도 보고 중동 쪽을 봤을 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간 관계에서 짧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양극재, 연극재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 주목하셔야 될 분은 우리가 새 수직 계열 형제들 중에서 포스코와 이제는 LG화학 쪽인데 여기에 이 충전 인프라까지 들어가면 LS 쪽도 좀 주목을 해보시라. LS 그다음에 쪽도? 이제 네. 방산 바이오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이오는 셀터리온이 지금 세계 형제가 합병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삼성 바이오 로직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너무 지금 빨려들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네네. 이 정도로 오늘은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명쾌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배종찬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